안녕하세요, 한수영입니다. 오늘은 부위가 부위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말 이성형 수술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슴 성형 수술입니다. 오늘 이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과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던 것들을 여쭤보기 위해서 여기 옆에 의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국현 원장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가슴 성형은 언제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을까요? 가슴 수술은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을 때 하시면 괜찮은 수술입니다. 근데 다른 부위, 눈이나 코 같은 경우는 넌 진짜 잘 될 케이스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슴 수술도 특별히 잘 될 케이스가 따로 있는 걸까요? 가슴 수술이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는 수술이다 보니까 가슴 피부의 두께도 중요하고 지방의 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슴 피부가 늘어나는 탄력도도 중요합니다. 흉곽의 모양이 더 좋으면 가슴 수술의 모양도 괜찮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슴 확대 성형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나요? 보통 모유수유 중이나 임신 상태에서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보형물 넣는 수술은 피하는 게 좋고요. 지금 상태가 건강한 상태여야 결국엔 회복도 잘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데 백인, 흑인 이렇게도 가슴의 특징이 다른가요? 백인이요? 네. 보통 백인의 경우에서는 가슴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피부가 얇고 잘 늘어나는 피부일수록 더 크게 늘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비쳐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서는 서양인보다는 흉터가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혹시 외국 분들도 수술 해보셨어요? 네. 경험담이 좋군요. 아, 정말 중요한 거죠? 보형물. 보형물이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진짜 다양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보형물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모양에 따라서 물방울 타입의 보형물이 있는데 얘는 위에가 납작하고 밑에가 좀 커요. 그래서 밑에 부분의 볼륨을 살려주는 보형물이고요. 라운드 타입의 보형물도 보면 표면이 돌기가 없는 스무스 타입부터 해서 표면의 돌기가 아주 큰 텍스처 타입, 최근에는 표면의 돌기가 저자극성으로 나와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을 6세대 보형물이라고 해서 촉감도 좋고 모양도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피부를 자르고 몸 안쪽으로. 피부 잘라서요? 절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요즘 보형물들이 코에시브 젤이잖아요. 촉감도 좋고 단점은 한 3cm 정도는 절개선이 필요해요. 유륜 절개도 괜찮고 밑선 절개, 그 다음에 겨드랑이 절개도 괜찮은데 유륜 절개는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모유수를 원하시는 분들에서 요즘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고 밑선 절개나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회복 속도나 흉터의 보임 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에 아주 얇은 옷을 자주 입는다든지 여름에 더 비키니나 나시티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밑선 절개를 좀 더 선호하고 겨드랑이 절개는 아무래도 흉터 주름에 가려질 수 있으니까 요즘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 관계를 할 때 관계요? 그 있잖아요, 그 관계. 관계요? 네. 관계를 가질 때 아무래도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져도 혹시 괜찮을까요? 보형물이 뭐 터지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요즘 보형물이 코에시브 젤인데 이 보형물은 충격에는 되게 강해서 이렇게 눌러서 아니면 충격에 터지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잡아 당겨서도 터지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 생리식염수 보형물은 조금씩 증발을 하고 거기서 닳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터지면 한쪽 가슴만 딱 작아지니까 환자분들이 놀라서 병원에 오고 했었는데 요즘 실리콘 보형물은 터지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질문들은 가슴 성형에 대한 주의점들이나 편견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저도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슴 수술을 하면 모유 수유에는 혹시 지장이 있나요? 가슴 보형물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출산이나 모유 수유에 꼭 영향을 주진 않아요. 대신에 가슴 보형물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꼭 내원하셔서 주기적인 검사만 받으신다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아, 요거 가슴 성형하면 꼭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인데요. 구형구축. 선생님, 구형구축이 정확히 뭘까요? 구형구축은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피막 형성이 두껍게 된 상태에서 점점 진행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보통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물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물 반응이 지속되고 피막 구축이 진행이 돼서 3단계, 4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꼭 재수술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구형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수술 후에 피가 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논문에 따르면 한 달 정도는 구형구축 예방약을 먹는 게 구형구축 예방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 검진이 어렵다던데 사실인가요? 가슴 보형물이 들어있어도 유방 촬영도 잘 할 수 있고 초음파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최근 논문에는 가슴 보형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유방암 검사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뭐 기능성 브라 같은 게 나와서 가슴을 커지게 해준다는데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능성 브라지어는 아마 미세 진동형 브래지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장기간 착용해야 되고 효과도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 피부가 너무 늘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수술 전에 착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큰 가슴을 내기에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끄덕끄덕 하지 마. 아니 진짜 궁금했는데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 효과가 없구나 살 뻔해가지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가슴 성형을 할 때 보형물 수술 말고 지방이식 수술도 있잖아요. 지방이식과 보형물 수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지방이식 수술만으로 가슴이 아주 크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지방이식 수술의 최대 단점은 너무 많은 양을 넣었을 때 석회나 낭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유방암 검진에도 힘들 수 있거든요. 지방이식은 보형물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지방이식만으로 큰 가슴을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촉감이란 게 남자친구나 남편이 이렇게 만졌을 때 기존의 촉감이랑 좀 많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기존의 촉감을 좀 유지하고 있을까요? 실리콘 보형물의 장점은 생리식염수랑 다르게 기존의 촉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실리콘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더 늘어나게만 되면 촉감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데요. 은선님,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저 거기 가면 싸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래 싸잖아.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슴 성형 수술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형에 맞는 크기와 모양이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체형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을 넣게 되면 촉감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모양도 너무 비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담을 받고 적당한 크기의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된 질문들은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홍보도 할 겸 원장님 병원에 장점이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휴먼 성형외과는 책임 전담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수술뿐만 아니고 치료, 경과 관찰, 사후 관리까지 저를 보실 수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만족도 얻으실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궁금했던 점들 원장님께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